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리듬 편입학원에서 논리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연쌤입니다. 자, 이 영상을 통해서는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편입 논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편입 논리의 종류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논리 영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저희 편입 논리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편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영역이 바로 논리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휘 영역도 있고 문법 영역도 있고 논리, 독해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휘 영역은 이름에서도 딱 느껴지지만 이제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문법 영역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중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해오던 게 바로 이제 문법이기 때문에 문법적 지식을 물어보는 거구나 이런 거 연결되실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독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시는 게 리딩이기 때문에 아마 독해 영역도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아마 머릿속으로 이미지가 그려지실 정도일 것 같아요. 자, 근데 반면에 논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입이 딱 가지고 있는 좀 이색적인 영역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실 때 수능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빈칸 추론 유형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편입 시험에는 하나의 영역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수능에서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유형을 다 공부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 바로 빈칸 추론 유형이잖아요. 그게 한데 모여져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 바로 논리 영역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어려워 보이는 논리 영역을 쉽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저 지연쌤이 제공해 드릴 거니 여러분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의 노하우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는 논리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편입 논리에는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로 단문 논리와 장문 논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단문 논리는 느낌 오시죠? 단문입니다. 그래서 한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문 논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수능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딱 그 길이 있죠? 그래서 그 길이로 출제되는 장문 논리,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위에 나와 있는 단문 논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목적 자체가 어휘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편입 어휘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난이도 높은 단어들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문 논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지에 나와 있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장문 논리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난이도는 뚝 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를 많이 외우지 않아도 장문 논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단어일 거예요. 그러면 이 장문 논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논리력과 사고력이 목적이겠죠. 그래서 단문 논리의 일반적인 목적은 어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장문 논리의 일반적인 목적은 사고력과 논리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문 논리가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학교들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나 외대, 홍대, 하천대, 그 다음에 숙대나 이대, 중앙대, 서울여대, 그리고 서성한 등의 학교에서 이제 단문 논리가 출제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장문 논리 같은 경우에는 건대나 가톨릭대, 항공대, 그리고 숙대나 이대, 중앙대, 서울여대, 그리고 서성한 등의 학교에서 장문 논리를 출제합니다. 근데 학교들 여러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겹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단문 논리만 출제하거나 장문 논리만 출제하기보다는 단문과 장문을 골고루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균형감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여러분들이 편입을 딱 이제 일단 마음을 먹었을 때 소위 말해서 좀 가고 싶어 하는 대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에서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논리 영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논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편입의 꽃이 바로 논리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균형감 있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사실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장문 논리만 출제하던 학교들이 이제 다시 단문 논리를 또 출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보다 균형감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종류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자, 싱글 블랭크, 더블 블랭크, 그리고 트리플 블랭크입니다. 자, 딱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싱글 블랭크는 빈칸이 하나,
그리고 더블 블랭크는 빈칸이 2개, 그리고 마지막 트리플 블랭크는 빈칸이 무려 3개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러한 블랭크, 각각의 블랭크가 또 어느 학교에서 출제되는지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싱글 블랭크는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대학교에서는 이제 논리 문제를 출제할 때 싱글 블랭크 위주로 출제를 한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더블 블랭크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는 학교들이 서강대나 한양대, 이대, 중앙대 등의 학교에서 더블 블랭크를 선호해요. 그리고 마지막 트리플 블랭크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나 한양대의 특색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상위권이나 최상위권 대학에서 이제 이러한 출제 유형이 한번 발표가 되면 다른 학교에서도 좀 약간 따라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오래전부터 서강대나 한양대에서는 트리플 블랭크나 더블 블랭크를 굉장히 사랑하긴 했는데 이제 언제 다른 학교에서 이런 유형이 출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싱글, 더블, 트리플 블랭크를 역시나 두루두루 준비를 하셔야 그래야 시험장에서 낯선 유형이 등장을 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논리의 종류는 이 정도 알아봤으니 저희 논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단연 어휘입니다. 자, 편입하면 또 어휘죠, 여러분. 그래서 학원에서 제공하는 편입 필수 단어 당연히 암기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기출 단어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플러스로 SAT나 GRE에서 출제된 고급 단어도 외울 수 있어야 그래야 조금 다른 학생과 차별점을 둘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논리 영역도 어휘만 잘하면 논리 다 맞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어휘는 그냥 당연히 필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일 뿐 요게 논리 영역의 전부를 차지하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논리 영역에서는 조금 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근거를 찾아서 빈칸과 연결하는 게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휘는 필수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냥 아예 가치가 없는 그냥 밑에 베이스를 깔고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는 곧 논리는 아닙니다. 근데 어휘를 모르면 논리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어휘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편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은 좀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써드린 이 부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단어책을 활용해서 열심히 어휘를 외우시는데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서는 단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어휘를 활용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은 어휘와 관련된 어휘 문제 또는 논리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푸시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시면서 어떤 거를 또 발견하게 되시냐면 한국어의 뜻을 잘 모르고 외우시는 경우가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암기하실 때 한국어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건 문제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한국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 학교가 바로 한양대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어휘를 암기하실 때 한국어 단어의 뜻을 잘 모른다 하실 경우에는 당연히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서 아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논리를 잘하기 위한 두 번째 필요 조건이 바로 해석 연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을 보는 거기 때문에 기계적인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하시면서 동시에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읽었을 때 이해가 된다면 당연히 이해를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한 번 읽으셨을 때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그건 이해보다는 장치나 근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을 파악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런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쉬운 문장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약간 번역기 돌리는 것처럼 해석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하셨다면 동시에 이해가 가능하게 언어적으로 여러분들은 이해하는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논리 문제에서는 해석만으로 풀리는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논리나 독해 그리고 심지어는 문법 영역에서도 해석을 적용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 중에 또 기본이 어휘와 견줄 수 있는 기본이 바로 해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이 막 사고력은 어떻게 향상시키는 건가요, 쌤? 뭐 논리력은 어떻게 키우는 건가요? 이거에 대한 아마 궁금증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고력이나 논리력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국어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면서 모국어를 통해서 사고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모국어가 한국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한국어로 이 영어를 바꾸는 연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뭘 키울 수 있다? 한국어 실력도 키울 수 있지만 사고력이나 논리력도 키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어휘와 해석이 굉장히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세 번째로는 문장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 이제 편입을 또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논리뿐만 아니라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실 때 막 구조 분석 이런 거 위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건 논리는 구조 분석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 영역은 문제를 푸실 때 최대한 구조를 단순화시키셔서 근거에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빈칸 주변에 장치가 보여서 정답과 연결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논리 영역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셨을 때 자, 이 지문을 한번 구조 분석을 해보세요. 이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논리 영역에서는 구조를 최대한으로 단순화시키셔야 그래야 빈칸 주변에서 장치를 찾아서 근거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제가 5가지 케이스로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이 익혀주신다면 논리나 독해도 마찬가지로 구조 분석이 굉장히 쉬워지실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논리를 잘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입니다. 바로 문장 선별이에요. 자, 문장 선별은 이제 작문 논리에 해당되는 방법인데요. 작문 논리를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읽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푸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작문 논리를 다 읽을 수는 없고 시간 안에 빠른 속도로 논리 문제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 논리에서 시간을 아끼셔서 하나에서 세 문장만으로도 작문 논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작문의 단문화예요. 말 그대로 작문은 길이가 길잖아요. 근데 이 작문은 어떻게 만든다? 확 줄여서 단문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구조의 단순화처럼 5가지 케이스로 정리하여 여러분에게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훈련을 시켜드릴 예정이니 이 부분도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내기 전에 뭐 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트레이드마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저를 거쳐왔는데요.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저를 보는 내용을 제가 한번 살짝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저의 트레이드마크 첫 번째는 SH나 GRE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SH나 GRE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제공해드리고 많이 해설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조금 어려운 난이도를 공부해주시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편입 논리 문제를 푸실 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 아주 아끼지 않고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경 지식입니다. 자, 편입을 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이 필수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알고 있다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반복되어서 출제되는 포인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짚어드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소재 중 하나가 공리주의예요. 근데 이 공리주의에 대한 정보, 배경 지식을 알고 있게 되면 아무래도 관련된 지문이 훨씬 더 잘 읽힐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매년 반복되어서 출제되는 포인트를 우리가 놓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들어낸 구조의 단순화 그리고 작문의 단문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훈련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리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의 합격의 꽃길을 걸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이.